네, 저도 이제 유튜브 채팅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떤 투자 의견을 갖고 있을까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비관론이 강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힘든 시장이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양시장 모두 다 1에서 2%대 하락을, 특히 왜 우리 증시만 이래? 라는 코멘트가 붙을 정도로 소외된 모습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치는 것 같아요. 정말 왜 우리 증시만 이런지 여러 가지 투자 뉴스를 통해서 팩트체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라도 힘내서 조금 더 시원하게, 편하게, 또 명쾌하게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텔레그램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들어가 보시죠. 미국 증시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배가 아프고 좀 부럽습니다. 왜 나는 이 미주식을 안 했을까? 지금 내년 S&P 500이 6,600를 돌파하면서 노랜딩 기대감에 활활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 코멘트 보이시죠? 너무나 뼈아픈 말이지만 어디까지나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 증시 상황은 어떨지, 우리 증시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 한껏 톤 다운된 모습 보여지죠. 코스피 밴드를 2주 전 대비 하향한 2,400에서 2,700으로 예상한다. 시그널랩에는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8월 초 이후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오늘 추세를 깰지 여부가 기술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앞으로 2주 앞둔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과 중동과 대북 리스크 등 지정세 리스크의 지속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지속된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한동안 시장 약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분석글이 올랐습니다. 또 텔레그램에는 오늘의 차트를 분석한 글들이 많았는데요. 레드불의 2차 전지와 세상의 모든 이야기 방에 들어가시면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으로 보인다라는 차트 분석이 있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아직도 과매도권에 진입하지 않았다라는 평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키움의 한지영 애널리스트의 장중 코멘트가 올라왔는데요. 국내 증시는 오늘도 취약하네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트럼프 당선 직후의 가격 흐름을 보면 이런 결과물의 지속성은 그리 길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하지만 최근의 달러 강세, 시장 금리 급등, 주식시장 약세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결과물이자 공식처럼 과거에도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여러 가지 코스피 코스닥의 차트 분석들이 많았는데요. 우원명 부대표님, 국내 시장만 유독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오죽하면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살 이유가 없다라고도 판단을 하던데 차트 분석상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 증시가 좀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까 그 코멘트에 말씀하신 대로 네. 기술적으로 보면 어쨌든 저점을 높여가면서 좀 올라가던 모습이었다가 오늘 조금 이제 그 우하향하는 장대 음선이 나오면서 약간 무너지는 모습, 초기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기술적인 내용은 그렇다 치고 뭐 근본적인 내용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미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은 사실 미국에는 호재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사실은 주가가 더 올라갈 거란 기대감들이 사실 많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거세게 몰아칠 관세 어떤 전쟁이랄지 무역 전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용 청구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그런 불안감들이 국내 시장에는 녹아들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이라는 그런 그 이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달러 강세와 거의 맞닿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라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원화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도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 속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좀 하락이 좀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 이외에도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제 그 반도체 삼성전자 약세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좀 뼈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의 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지금 시장이 가장 큰 악재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그 불확실성일 수도 있고 그쵸. 그로 인한 환율의 움직임 아니면 그냥 그와 별개로 우리 증시에 매력이 없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네. 뭐 결국은 기승전 트럼프죠.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네. 시장에 흔들림이 나오는 거고 어저께는 안 그랬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주말부터 높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어저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본다라면 사실 엔비디아가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저께 미국 채금리가 지금 4.2% 10년물 기준으로 위협을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네. 러셀 지수가 어저께 1.3%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사실은 뭐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S&P 500, 뭐 나스닥, 빅테크 몇몇이 좋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좋은 것이지 사실은 미국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의 주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리가 다시 높아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띄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가 나오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물론 물론 이 정도 매도가 적다, 뭐 크다 말은 뭐 각자 기준은 다르겠지만 뭐 거래소 2,800억 정도 매도 그리고 선물 3,800개 계약 정도 매도는 크진 않다. 다만 코스닥이 1,700 매도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일부 반도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그동안 좀 기대감이 어쨌든 해리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섹터에서의 큰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관련된 어떤 이슈가 지난 우리가 그때도 7월 초에도 아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줬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대선이 이제는 2주도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따른 변동성을 좀 주는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은 환율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좀 억울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환율이 갑작스럽게 급락할 때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을 때 네. 그 때문에 수출주의 그 이익 훼손도가 걱정된다라면서 국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밀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텔레그램 다시 한번 볼까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자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지금 1,3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부터 갑작스럽게 이러한 달러 환율 상승이 보여줬었죠. 그러면 지난번에 이 논리로 수출주들의 차익실현 매도가 나왔다면 오늘은 반대로 수출주들의 이익에 이 환율이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네. 딱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반기에는 워낙 약세를 띠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이 약간 환차익을 좀 더 누릴 수 있다는 논리였다면 지금 달러가 강세, 원화가 약세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라면 약간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들 그러면서 금리가 5%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드루커 밀러는 대놓고 채권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금리에 따른 어떤 환율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게 트럼프 때문이라면 트럼프 관련돼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뭐 당선되는 즉시 전기차 보조금 아예 안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오늘은 당장 어떤 주가에 반영되기보다는 일단 트럼프 관련돼서 어떤 불안감이 조금 더 그런 것을 좀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달러 환율이 그 당시에 하락했을 때 우리 수출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내렸다고 이와 반대 현상이 보인다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건 너무나 그냥 1차원적인 그쵸. 생각이었다.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은 달러의 급작스러운 변동, 그 배경에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었다라고 두 분 모두 다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은 환율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시나 봐요. 오늘 텔레그램에는 이런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뭘까요? 금투세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발 우리 좀 편하게 주식할 수 있게 환경 좀 조성해 주세요라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또 왜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계속 금투세와 관련된 고민만 길어지고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늘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을 앞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의 지지율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벤트인 만큼 사법 리스크 상황 이후 결론을 내겠다는 시나리오다라는 분석의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텔레그램 방에는 좀 과격하게 이런 헤드라인도 있더라고요. 한국 증시 인질극 타임라인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건 금투세에 대한 결론이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니까 이거 민심을 이용해서 자꾸 이 카드를 너무 뒤늦게 내놓으려는 거 아니야? 이러면 국내 증시 매력 떨어질 텐데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죠. 금투세 인질국, 저는 인질국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금투세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그 세금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경제 논리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뭐 사회 정치적인 상황, 뭐 어떤 소득 계층 간의 어떤
부의 어떤 뭐 불균형 해소 이런 부분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양 정당 거대 양 정당이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 이슈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장이 금투세의 어떤 그 인질극에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결과가 너무 안 나오니까요. 예, 유예냐 폐지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강행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사실 키는 민주당이 지고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민주당 내부적인 아까 그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 카드를 지금 당장에 뭐 어떤 결정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일정 부분 약간의 어떤 딜, 그러니까 거래 형식으로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건으로도 좀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어떤 세금, 어떤 경쟁 논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정치 상황 그런 부분까지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된 그런 이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것은 뭐 투자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정말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행하는 투자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연관된 사실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그 적정한 어떤 접근 나중에 고민 없이 단순하게 이익이 났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한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좀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의 이슈 같은 경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금방 또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조금 질질 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의 상당한 불확실성을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짐을 지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 이렇게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부정적 혹은 관망의 시선이 더 깊어지고 있는 현 구간을 어떻게 버텨야 될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먼저 좀 총론을 들어보고 저희가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다시 또 세워볼게요. 본부장님, 네.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그냥 눈 딱 감고 버틸까요? 아니면은 제가 아까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위증시로 떠나야 되는 근데 네.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돈 못 벌면 미국 가서 돈 벌 수 있을까요? 굳이 아우. 뭐 밤새면서까지 미국 증시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2.5% 빠지고 있고 코스피가 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하락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반도체도 좀 제법 큰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요 두 개를 뚝 띄고 본다라면 사실은 주가 지수가 많이 하락하는 것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에서 미국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을 잘 선택을 해서 투자하면은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면서 보합권에 밀리긴 했었지만 뭐 한우바이오파마도 장중에 한 7, 8% 상승했었고요.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7% 이상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주가가 올라오고 있죠. 작년 저점 대비 10배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고르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투자하느냐, 어느 시장에 투자하느냐. 그러면 사실은 뭐 인도 투자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인도가 미국보다 더 주가 상승이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분석,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이 왜 하락하는지 또 투자자분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지 배경과 함께 심리적인 요인을 짚어봤거든요. 자꾸 이제 금투세에 이렇게 지겹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업종별로 대표적인 종목별로 하나씩 또 대응 전략을 세워볼게요. 두 번째 텔레그램 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간밤에 4.14% 상승을 보여줬고요. 뭐 최고치 경신 딱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전고점을 뚫어내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 증시 안에서도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어떻나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주가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신고가를 가도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박스권 안에서 상승과 하락, 상승을 반복하면서 다소 정체된 모습이고요. 이보다 더 심각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29거래 연속 순매도라는 거 정말 이런 기록이 나왔다? 좀 안타깝죠. 그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기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락하고 있어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떨까 보시죠.
6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8,100원에 5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 팔자 네. 기록이 이게 신기록이라는데 네. 좀 좋은 걸로 기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큼이나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실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네. 제 자료 하나 좀 준비해봤는데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외국인들 매도 흐름들인데 뭐 매수를 많이 할 때 보면은 대부분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또 반대로 매도가 나올 때도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 7월 11일부터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14조 5천억을 매도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26조인가요? 매수하면서 역대 최대 주식 샀다라고 했는데 그 절반 이상을 지금 한 2달 반 동안 매도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의 매도가 13조 9천억입니다. 한마디로 90% 이상이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은 시장을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만 파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월 중순까지는 3조 5천억 매도가 지금 2조 3천억대 줄어 있는 걸 본다라면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해서 원래 매도 비중이 많지만 특히 이렇게 90%까지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엄청나게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장을 한국 증시를 산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고 판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면 지금은 한국 증시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만 매도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30거래일째,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29거래일째고요. 오늘까지는 30거래일째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과 외국인의 매도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매도하기에는 손익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버티거나 혹은 나는 매수 기회로 본다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에 대한 그 힘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조금 옅어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가 이제 빠지기 시작한 게 사실 9월 초,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쭉 9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2달 연속 이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3분기 들어서면서 이를테면 3분기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에 녹아들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요는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외국인들이 가장 국내 시장에서 사게 되면 삼성전자를 사고 팔게 되면 삼성전자를 파는 뭐 이런 국면이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친다면 삼성의 어떤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단순히 뭐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린다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뭐 체질 개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어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IT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게 그야말로 그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그 기술 경쟁 속에서 조금만 뒤처지게 되면 바로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고 친다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상당히 그 시장을 좀 이끌어가면서 나름대로 그 변화에 탄력적으로 잘 대응을 했는데 그런 부분의 어떤 탄력적인 어떤 그 어떤 적응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훼손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버티기를 하시는 게 일단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자금이 여러 개 있는 부분은 버티시는 게 일단 맞다고 판단이 돼요. 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줄여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걸 그냥 마냥 버티기로만 가져가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티거나 어렵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자, 좀 지금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오늘 또 텔레그램에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인텔이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파운드리 한번 동맹을 잡아보자라고 뭐 삼성 측에 권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둘이 손을 잡는다면 지금의 이 부진한 삼성전자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러기가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전히?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인텔 관련된 기사가 지금 삼성전자와 같이 뭐 만난다 이런 얘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파운드리 동맹을 추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는 긍정적이긴 해요. 네. 근데 시장에서 지금 TSMC가 갖고 있는 그 시장 포션, 이를테면 뭐 시장 지배력이나
시장 점유율을 뭐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당장 예를 들면 뭐 어떤 동맹을 맺는다고 해서 뚜렷한 뭐 어떤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를테면 기술 교류나 뭐 설비를 공유한다든지 R&D 투자를 같이 뭐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가시적인 결과로 나오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막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후에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생산 권역별 수출 통제가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히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이나 중국, 한국에 시설이 집중이 돼 있고 TSMC 같은 인텔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아일랜드, 이스라엘에 그 설비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이루어 간다면 네. 다소간의 긍정적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창희 본부장님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펼치실 건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뭐 계속 삼성전자 관련해서 좋게 말씀드린 적이 최근 없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종목 교체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어차피 반도체를 투자하실 거면 네. 하이닉스에 물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삼성전자를 현 구간에 가격적인 매력이 있어서 사겠다 혹은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의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버티거나 비중 축소 혹은 종목을 SK하이닉스로 교체해보자라는 의견이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텔레그램 방 들어가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텔레그램 방 명이죠. 똥밭에 굴러도 주식판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차트 흐름을 좀 정리하면서 어떤 코멘트를 적었냐면요. 2차 전지와 신재생 쪽 라인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다.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도 좀처럼 추세를 못 돌리는 모습인데 이거는 트럼프 때문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후보가 지금 이코노미스트지 예측 모델에서도 해리스 후보를 뒤엎으면서 승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저희가 매번 뭐 참고 자료를 보여드렸던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재생이라던가 2차 전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일 수 있어요. 2차 전지주가 좀 살아나려다가 다시 꺾였는데 요거 그 앞서 이야기했던 트럼프의 연장선상으로 봐도 됩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지금 뭐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보조금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이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골드만삭스가 2026년 하반기, 2027년 상반기 정도가 된다라면 지금보다 배터리 가격이 한 30-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미래에 좋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하 단가방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드만삭스에서 2026년에 전기차 수요가 강력하게 살아날 것 같다라는 내용의 분석을 올렸습니다. 2026년이 된다면 배터리 제조 기술 발달과 원소재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 비슷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제기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현 구간에선 좀 힘든다 하더라도 추후에 전기차 열풍은 다시 불 것이다. 값이 싸지고 배터리가 업그레이드되는 배경덕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원명 부대표님도 이 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때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고요. 아, 무슨 말이냐면 네. 물론 이제 가격이 싸진다는 거는 긍정적이죠. 수요 측면에서는 뭐 가격이 같아진다. 내연기관차 가격이 같아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지금보다는 긍정적일 수 있겠죠. 다만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수요라는 것은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요. 가격이 예를 들면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이 싸진다. 전기차가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를 좀 속발할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같은 가격대에서 예를 들면 가격 그 측면 이외에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전 이슈가 굉장히 지금 강하잖아요. 화재에 대한 안전 이슈, 그 다음에 향후에 또 상당히 불거질 이슈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비 이슈입니다. 네. 지금 전기차를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대로 경비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정비 이슈.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이제 중고차로 전기차를 팔게 될 경우에 중고차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을 거냐. 네. 전혀 형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역시 충전 인프라, 물론 충전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전 인프라와 연관된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내연기관차만큼의 만족도를 줄 때, 그럴 때 가격이 같아진다면 수요가 많이 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은 단순히 가격만
비슷해진다고 해서 전기차가 이전만큼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를 가져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요.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힘들었던 9월, 10월 장에서 나름 아웃퍼폼했던 네.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또 추세가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실망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그쵸. 좀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현 구간에 2차 전지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뭐 일단은 추세가 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죠,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테슬라 실적을 확인하고 좀 반등을 준다라면 여기에서 너무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반등을 줬을 때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게 좋고, 만약에 배터리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면 저는 ESS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어쨌든 ESS 시장의 성장세는 이제 시작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투자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ESS 관련 시장의 성장을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 지금 2차 전지주들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약간의 투자 심리라던가 주가 흐름이 살짝 훼손이 되었다라는 점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시장의 하락 이유 짚어봤고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